이 전세가 지금 내가 들어간 4년 전에 들어간 전세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지킵니다. 핵심 포인트는 내 집도 2, 3년 뒤면은 그 가격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가격이 올라갈 만 하면 옆에서 또 부시고 짓습니다. 내 가격이 올라갈 만 하면 또 부시고 짓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빌라 시장, 굉장히 주춤하던 빌라 시장이 재개발 시장 활성화로 인해서 빌라의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라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는 조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빌라 투자, 빌라 매수 아무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빌라 투자에 있어서 선택하는 요령, 이런 꿀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빌라 매수할 사람 주목! 실패하지 않는 빌라 투자의 꿀팁입니다. 자, 빌라 시장 투자의 꿀팁에 앞서서 지금 현재 빌라 시장은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지금 다시 약간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빌라가 거래량이 지금 폭락을 했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전세 사기가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2020년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전세 사기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했죠. 빌라 하나를 사더라도 이제 1주택자,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나 아니면은 조정대상 구역은 2주택자는 취득세의 8%, 중과세, 그 다음에 3주택자는 12%할 정도로. 근데 빌라 생각해보세요. 이 3억짜리 사는데, 3, 4억짜리 사는데 취득세를 12%씩이나 낸다? 투자를 안 하겠죠. 왜냐면은 얼마가 오를지도 모르는데 12%부터 세금을 내고서 이제 시작하는, 물론 이거는 징벌적 과세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랬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금리가 굉장히 상승을 했었죠. 이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또 이제 미국에서 또 금리가 이제 인하가 됐고 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히려 아파트 쏠림 현상이 좀 강해졌고 빌라에 대한 인식이 낮아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빌라 매수는 투기자, 그냥 너는 투기꾼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다주택자와 빌라 투자자는 투기자로서 죄인 취급을 많이 했었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뭐 공급 부족이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서울 입장에서는 공급이 부족한데, 그렇다고 여기에서 뭐 서울에서 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재개발을 좀 활성화시킨다. 왜냐면 재건축도 활성화를 시키고 있지만 재건축은 일반 분양분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의 역할을 크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둔촌주공이라든가 예전에 했던 헬리오시티라든가 이런 데는 굉장히 일반 분양분이 뭐 몇천 세대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물고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와봐야 100세대, 200세대. 안 나오면 1대1 재건축도 조금 있으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쪽에서 서울시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재개발을 좀 활성화시켜주자. 이래서 지금 굉장히 좀 재개발이 여러 가지 또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올 4월에 이제 올해부터 이제 역세권, 원래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이었는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뭐 최고 용적률이 1100%까지 이런 개발 계획들이 막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빌라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예전의 명성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빌라 하면은 물론 거주보다는 투자 중심의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개발 활성화가 되면서 이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 입주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점프하는 그런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이제 빌라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요. 자, 이제는 투자의 미래 가치 조금 낙후됐더라도 이 가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 이런 지역, 이런 중심을 70% 이상 반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교통 인프라 우수 및 역세권,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부동산이 뭐 입지가 깡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나 투자나, 왜냐면은 자, 우리가 재개발을 투자를 할 때는 분명히 내가 투자 가치가
투자 수익이 높게 나타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역세권 위주로 가면은 공시지가가 그 역보다 멀어진 지역보다는 공시지가가 훨씬 높습니다. 자, 그럼 공시지가가 높다라는 거는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러면은 이 권리가액 산정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 그 다음에 수익을 많이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한다라는 건 분명히 제가 거주를 안 하니까 세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세가 좀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로 좀 봐야 되고요. 자, 뭐 이 지역의 노후도 재개발이니까 당연히 노후도는 봐야 되겠죠. 노후도가 지금 재개발이 67%에서 60% 낮춰졌기 때문에 이 노후도에 대한 것들은 조금 꼼꼼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재개발 가능성 지역에 투자를 할 때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주민들의 염원, 이 지역이 굉장히 좀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염원이나 이런 간절함이 좀 많다.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들어가면은 다 이 동네에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열정적인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분명히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한 곳 이런 데는 들리지 말고요. 여러 군데, 되도록이면 뭐 한 5군데 정도 이렇게 들려서 시장 분위기를 좀 보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내가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입주를 할 것인가 이렇게 첫 번째를 살펴봤다면, 자, 이제 두 번째는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축과 구축의 비교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빌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전세 사기가 굉장히 유행을 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세 사기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딱 특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신축과 구축의 이제 거래 가격이 비슷한 물건, 그러니까 준공난 지 5년 이전에 아니면 준공난 지 1, 2년 이런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자, 이렇게 신축과 구축을 비교했을 때요. 가격 차이가 20% 이상 난다? 신축이 비싸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지역 자체는 빌라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맞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자, 빌라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빌라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사용 승인 이전에 이제 투자자들이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거래가 신고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축 빌라는 얼마든지 이제 그러니까 신축 분양가를 거짓 정보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기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사기꾼이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서민들이나 전세 세입자들이 당하지는 말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0% 이상 차이 난다는 거는요. 신축 같은 경우에 이 깜깜이기 때문에 가격을 얼마든지 매매 계약서를 뭐 이중 계약서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자한테 봐라, 이거 이렇게 하니까 가격이 이렇게 되니까 너는 안전하고 전세 들어와도 된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명백한 사기죠. 하지만 세입자들은 그거를 믿고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세가가 한 5년 지난 매매가보다 한 3천만 원, 5천만 원, 크게는 1억 정도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가가 오히려. 자, 그러면은 내가 전세가 나갈 때 2년에서 4년을 거주하고 이 집을 나갈 때 5년이 지난 건물이 됐는데 이 전세가 지금 내가 들어간 4년 전에 들어간 전세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지킵니다. 그러면 무슨 경우냐면 이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가격 차이가 20% 이상 난다? 이런 지역들은 전세 사기 해당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내가 전세가 나갔을 때 절대 못 들어가고,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내 집도 2, 3년 뒤면은 그 가격으로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축이 비싸고 구축도 비싼 지역들은 신축과 구축 가격이 같이 올라가지만 신축과 구축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들은 오히려 내 집도 몇 년 지나면 신축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다운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과 구축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이런 지역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라 투자에 있어서 꿀팁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많은 지역들이 이제 신축 빌라 개발이 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낮아진 지역들이 많지만, 하지만 지금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물론 재개발이 되는 경우에도 동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낮는데, 물론 단독주택 뭐 땅 100평을 가지고 있는 한 분과 빌라 땅 지분 6평을 가지고 있는 한 분이 해도 동의율은 똑같이 한 표입니다. 조합원 입주권도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한 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반대 비율도 높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재개발이 진행될 때 얘기고, 재개발이 진행되기 전에는 이런 지역들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투자를 했는데, 빌라 투자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면 내가 입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 가격이, 빌라도 공급이 없어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가격이 올라갈 만 하면 옆에서 또 부시고 짓습니다. 내 가격이 올라갈 만 하면 또 부시고 짓습니다. 자, 빌라를 공급할 수 있는 필수제가 뭡니까? 바로 땅이죠. 땅은 근데 빌라를 부시고 빌라를 짓지 않습니다. 절대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허물고 짓게 되는데, 멸실하고 짓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자, 그러면은 내 가격을 오히려 끌어내리는 그런 시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많은 지역들은, 그리고 재개발 동의율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립주택 있죠. 한 40년, 30년 된 연립주택들이 많은 지역들, 오히려 이런 지역들은 물론 빌라 공급, 연립주택을 사서 빌라 공급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많은 지역들보다는 훨씬 더 공급하기 장벽이 어렵다, 벽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또한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거나 거주를 하셔야 된다, 매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빌라를 매수할 때 있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빌라 매수 꿀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기준이면요, 서울시 빌라 투자를 할 때 전부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이런 노하우로 이거를 딱 한번 듣고 시장에 가가지고 부동산들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지역을 공부해보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그래, 이충민의 부말리 영상 괜찮네, 이런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 꽤 있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이 괜찮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